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코오롱그룹 창업주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로 23년간 그룹을 이끌어온 이웅렬 회장이 63세 나이로 내년에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덕분에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살아왔지만 그만큼 책임감의 무게도 느꼈다면서 그동안 금수저를 물고 있느라 이가 다 금이 간 듯한데 이제 그 특권도 책임감도 다 내려놓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유석진 대표이사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승진해 회사를 이끌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회장의 아들 이규호 상무는 전무로 승진해 코오롱 인더스트리 F&C 부문 최고 운영 책임자에 임명됐는데요. 본격적인 경영 수업을 받는 거랍니다. 본인은 금수저 물고 있느라 고생하셔서 모든 것 내려놓는다고 하셨는데 그 무게를 왜 굳이 아드님께 또 물려주시려고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2018년 11월 2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GM이 미국과 캐나다 등 총 5곳의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총 14,700명의 인력을 감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북미 지역 전체 재직자의 10%에 달하는 규모고요. GM은 엔지니어와 임원을 각각 15%, 또 25% 감원할 계획이고 생산 인력도 축소할 예정입니다. GM의 구조조정이 자동차업계의 신호탄이 될지,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 폐쇄 계획인 공장에 우리나라 공장도 들어가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경영연구원 황순하 대표이자 자동차 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황순하입니다. 평론가님 자동차 업계에 오래 계셨죠? 네, 직접 간접해서 한 30년 있었습니다. 네, 자동차 산업의 영광과 쇠락과 그 예.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셨는데 네. 자, 오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GM이 해외 공장 2곳을 포함해 총 7곳의 공장을 1년 안에 폐쇄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게 언뜻 감이 안 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이 시점에서 GM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배경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지금 GM의 CEO인 메디바라가 2014년에 취임한 다음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GM은 실시했습니다. 수익성을 갖추기 위해서인데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비인기 브랜드, 폰티악이나 험머 같은 걸 없애거나 매각을 하고 해외 적자 사업, 그러니까 인도나 러시아, 호주 다 철수를 하고, 그리고 유럽은 사실 철수는 아니고 대폭 축소인데요. 네. 시보레 브랜드를 철수시키고 오펠과 복수호를 매각하고요. 하지만 캐딜락 브랜드는 지금 판매를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 판매 대수를 그다음부터 계속 연간 1,000만 대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사실은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영업이익을 40조를 했거든요. 사상 최대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무적으로 GM은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슈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가고요. 그리고 제품의 구성에 있어갖고는 세단 중심에서 이제 SUV와 픽업. 작년에 미국에서 팔린 차 10대 중에 6대가 SUV입니다. 그다음에 픽업을 더하면 7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앞서 선도하겠다. 즉 경제와 회사 상황이 좋을 때 향후 어려움을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GM 측은 일단 재무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은 없고 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지형의 변화가 예측되니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한 거다. 이렇게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도 됩니까? 네, 왜냐하면 그 전체 트렌드를 보면 보이거든요. 네. 현재 GM은 제조업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차는 기본을 만들어서 기본가에 제공을 하고 네. 사람들이 그걸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을 하든 뭐 차량 공유하면서 피해를 내든 거기서 이익을 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따라서 또한 내연기관보다는 사실 지금 원래 GM이 세계 넘버원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생산 규모로 4위까지 밀렸습니다. 근데 다시 치고 올라갈 욕심이 있는데 네. 내연기관에서는 도저히 지금 폭스바겐이나 도요타에 안 될 것 같으니 미래차라고 얘기하는 전기차, 자율주행차에서는 전쟁터를 바꿔서 네. 내가 여기서 선점을 해보겠다. 그런 의지가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동차 업계에서 이런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GM이 그 환경 변화 대응에 가장 빠르다.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가 진짜 그렇습니까? 사실 전기차라고 그래서 제일 처음 만들어 본 것은 GM입니다. 80년대 후반에. 네. 그냥 만들어 본 거지만 워낙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건드렸는데요. 네. 그중에 환경차라는 거에 대해서 물론 정부의 압력도 있지만 이것저것 만들어 보기 시작한 게 벌써 40년이 넘습니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메릴린치의 그 존 머피 애널리스트가 GM의 자각 능력이 경탄할 수준이라고까지 이야기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아까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이유가 정말 맞다면 이런 구조조정이 GM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게 자동차 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인가가 궁금하거든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사실 GM의 이번 조치는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공히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GM이 먼저 움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바꿔 말하면 곧 다른 업체들도 따라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세계 자동차 업계에 큰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하나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어떡합니까? 지금 이게 시작이 된다면 아마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더 지금 반응을 과도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를 날렸어요. 전기차 보조금 삭감하겠다. 지역 상원의원들 통해 압박을 가하겠다 이랬다는데 이런 반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정치적인 수사로 봐야 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GM을 포함한 미국의 빅3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벌일 때 사실은 굉장히 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라이즈된 자기 생산 판매 조직에 있어가지고 미국으로 네. 수입해 들어오는 완성차나 부품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무역 전쟁에 장기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변화를 선도하는 요인도 있지만 이런 무역 전쟁에 대한 불만 표출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트럼프의 압박이 GM에겐 안 먹힐까요? 정치적인 수사일 뿐이면. 먹힐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GM도 주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주주가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조치들을 경영자는 취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경기 추세에 대한 판단이 먼저 앞서야 되는데요. 지금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GM이 중국에서 404만 대를 팔았습니다. 네. GM 전체 판매량의 42%입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이 금년 7월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신호가 뜬 거죠. 네. 지금 미국 시장은 호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1,700만 대까지 팔린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내년도에는 금리 올라가죠. 무역 전쟁으로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 맞고 다른 부품들 관세 때문에 원가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네. 또 경기 사이클의 끝에 와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따라서 내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 1,500만 대밖에 못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GM의 이번 조치는 2009년 때 파산 위기 때와는 너무 다르고요.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대통령이 뭐라고 한들 CEO는 책임을 지고 할 일은 해야 되겠다라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길을 간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박을 하도 자주 해서 그런지 이제 약발이 떨어진 건지 그렇네요. 어쨌건 이 GM 발표에 따르면 미국 미시건주의 햄트램크, 오하이오 로드타운, 또 캐나다 오타리오셔, 미국 메릴랜드 볼티모어, 미시건 워런 등의 공장에 근무하는 6,700여 명이 정리해고되는 거예요. 자, 이제 관심은 아직 밝히지 않은 두 곳입니다. 해외 공장 두 곳. 네. 어디입니까? 어디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그 GM의 이사회에 안 들어가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상을 해 주십시오. 예상을 하면 네. 현재 GM은 이번에 문 닫는다고 포함한 데를 포함해서 5개 대륙에 걸쳐 70개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완성차 공장만은 아니고요. 그렇겠죠. 엔진이라든지 트랜스미션 주요 부품 공장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문 닫겠다고 얘기한 북미의 5개 공장에서도 2군데는 엔진 공장입니다. 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공장 중에서 소위 규모가 있는 GM의 해외 완성차 거점을 갖고 있는 나라는 보면 이제 한국, 브라질, 중국, 멕시코, 카나다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 어디가 2군데에 포함될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완성차일까 부품일까. 근데 이번에 완성차를 먼저 했고 그전부터 계속 완성차를 해왔기 때문에 관련되는 부품을 줄이기 위한 부품 쪽이 아닐까라고 저는 감히 추측을 해보고요. 사실 한국에도 부품 공장이 있습니다. 네. 지금 군산 공장은 문 닫았지만 부평 공장이 있고 창원 공장이 있고 완성차 공장이고요. 충남 보령에 오토 트랜스미션 공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확실하게 GM에서 어딜 문 닫겠다고 얘기하지 않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아이고 떨려라. 향후 미래차를 포함해서 네. 어떤 글로벌 제품 전략이 아직 미완성된 게 아닌가. 말하자면 미래차로 간다 그러면 내연기관을 얼마나 덜 만들 그렇죠. 것인가. 그 미션을 얼마나 덜 쓸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 아직 계산이 다 안 나왔다는 끝났다. 그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한국 GM 사장 카허카젬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뭐 27일에 열렸던 그 자동차 시승회에서 우리는 아니다. 대규모 투자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고 신차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라는 말로 이제 아니다라는 말을 좀 대신한 것 같은데 그냥 평론가님 시원하게 예상 좀 해주세요. 평론가님 개인의 생각은 어떻게 우리나라 공장은 포함 안 될 것 같습니까? 예. 그 전에 먼저 GM 코리아가 GM 내에 갖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GM이 구조조정을 쭉 하면서 수익성 위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실행 기준 두 네. 가지를 보게 되면 이제 잠재 수익률과 사업 장악력 두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근데 GM 코리아는 이미 군산 공장을 폐쇄함에 의해서 연 80만 대에서 연 50만 대로 원가 구조를 적정화 시켜놨습니다. 네, 이미 구조조정을 한 거죠. 지금 가동률은 네. 좀 떨어지지만 이것은 판매 모델이 감소함에 따른 현상이라고 보이고요. 네. 지금 경영 정상화 계획은 내년과 내후년에 창원과 부평에 각 한 모델씩을 넣게 돼 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따라서 이것이 들어가서 가동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GM 코리아는 GM 내에서 경소형차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수출하는 핵심 조직으로서 네. 여기서 만들어서 미국도 가고 아시아, 중동 17개국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향후 유럽을 재진출할 시에도 물량을 댈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거점이 될 수 있군요. 예, 그래서 따라서 네. 한국을 함부로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는 좀 더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후에 가장 풍부한 R&D 베이스가 바로 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R&D 관련돼서 이 GM이 연구개발 법인 분리하는 걸로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이거 네.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오늘 지금 결과가 보도됐어요. 네. 연구개발 법인 분리 관련해서 고등법원 2심 판결인데 법원은 한국 GM의 법인 분할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라고 지금 판결을 했거든요. 네. 어떤 시그널로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판결 저도 봤습니다만은 네. 그것은 판결 그런 R&D를 별도 법인화시키는 것을 하지 말라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을 결정하는 주총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간에 좀 더 협의를 거쳐갖고 제대로 결정하는 걸 권고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R&D가 왜 이슈가 되냐 하면 한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차와 소형차, 소형차라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아반떼 같은 준중형도 포함되는 겁니다. 네. 개발 기조로서는 월드 베스트입니다. 왜냐하면 부품 협력 업체들
개발한다 그러면은 메이커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수많은 부품 업체가 들어갑니다만은 그 부품 업체들의 실력, 기술이나 품질이나 원가, 스피드, 뭐 글로벌 베스트입니다. 게다가 이미 한국에는 미국 이외에서 최대 R&D 인프라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R&D 센터가 있고 청라에 대규모 테스트 트랙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R&D 법인화를 빨리 신속히 추진하는 이유는 그 카잼 사장도 얘기했지만 지금 GM 코리아라는 회사의 성격이 네. 지금은 사실은 생산 기지입니다. 제조 기지로서 제조 마진만 그것도 경소용차 저가의 차를 만들어서 그 마진만으로 살기에는 너무 충분치 않고 변동에 대응할 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GM 코리아와 분리가 되지만 GM 오퍼레이션 인 코리아 네. 즉 한국에서의 GM 오퍼레이션을 볼 때는 R&D를 분리화시켜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면은 GM 코리아가 만드는 차 이외에 믹스에 만들든 멕시코에서 만들든 그래서 개발해서 주게 되면 그것도 수익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이 개발하면서 저희 부품 협력 업체가 같이 추가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R&D 펑션을 강화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도 더 바람직하지 도움이 된다. 않은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원의 판결은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연구개발 분리는 전문가가 봤을 때에는 좀 필요성과 장점이 더 크다라고 지금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한국 GM이 결국 한국에 남을까 아닐까의 여부는 얼마나 잘 팔리는 신차가 배치될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전망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차종이 많이 줄어서요. 네. 지금 이제 다마스와 라보는 곧 단종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창원에서는 스파크, 그다음에 저기 부평에서는 지금 트랙스, 그다음에 이제 말리부 요 3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새로 들어올 차종은 아마도 창원의 스파크 후속, 소위 CUV라고 하는 그 조그만 SUV 같은 예쁜 그런 차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부평에는 트랙스 후속의 SUV 2가지가 여기서 만들어 전 세계 내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잘 팔릴 것이냐 그거는 사실 모르죠. 이게 디자인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럼요. 원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트렌드를 본다 그러면 그런 소형의 CUV, SUV 시장은 확장되는 시장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품만 제대로 나온다 그러면 네. 잘 팔릴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GM의 구조조정 발표, 이 발표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 전망, 자동차 평론가인 글로벌 자동차 경영연구원의 황순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